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어틀랜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과거 참전 용사를 패배자와 이 속된 말로 호구라고 비유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절 기자회견에서 그 짐승이나 할 소리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보도로 큰 이제 화제가 되고 있죠. 네. 애틀랜틱 매체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당시 프랑스 방문 중 1차 세계대전에서 숨진 1,800명의 미 해병대원이 묻혀 있는 이제 전몰용사 묘지 참배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취소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곳을 가야 하나? 아하. 그곳은 패배자들로 가득 차 있다. 라고 네, 말을 해서 보도가 이제 되고 있는데요. 또 이 매체에 따르면 이제 비가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헤어스타일이 망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영어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문제될 수 있죠. losers랑 suckers라는 이제 호구들이라고 이제 이런 단어 초이스를 해서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애틀랜틱 보도가 이제 를 보기에 신뢰성이 뭐 있냐 없냐라는 지금 양쪽의 사이드가 있는데요. 이 그 매체에 보도한 것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물론 4명의 익명의 소식통을 인해서 이제 보도가 되었지만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뭐 바이든 후보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당연히 페이크 뉴스라고 하고 있고요. 모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점 중 하나가 본인에게 불리한 뉴스는 모두 가짜 뉴스라고, 뭐 팩트던 아니던 가짜 뉴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애틀랜틱 매체의 보도가 이제 진짜나 아니냐라고 이제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신뢰성이 간다고 해요. 물론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존 볼턴 전 백악관 보좌관이 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뭐 나는 들은 적 없다. 물론 볼턴 보좌관은 뭐 진행자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책을 써서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히스토리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15년 이제 트럼프 그 당시는 후보죠. 대통령 후보가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5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존 맥케인, 당시 이제 애리조나 연방 상원의원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전쟁 영웅이 아니다. 나는 붙잡히지 않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라고 발언을 해서 큰 비판을 받고요. 또 한 번, 전직 공화당 대통령이죠.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 일본군에게 이제 경추당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패배자, 또 루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losers란 suckers라는 단어를 충분히 사용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애틀랜틱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11월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큰 임팩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일단 이제 공화당 이제 전당대회 이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의 메시지로 바이든 후보 또는 이제 민주당을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기사로 모든 것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은 그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발언을 통해 군과 관계된 표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거의 매일마다 이 스토리에 관련해서 더 많은 디테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참전용사 권익을 위한 비영리 단체인 보트 배치라는 단체에서 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군 통수권자에게서 나온 지독한 발언, 물론 뭐 팩트면 지독한 발언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뭐 2달도 좀 안 남았는데요. 11월 3일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어떤 이제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벌써부터 우편 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안 좋고요. 물론 저는 이제 바이든 후보를 서포트하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든 후보에게 굉장히 큰 플러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뭐 어틀랜틱 그 주간지의 편집장은 뭐 앞으로 추가 보도를 지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대로 상당히 이 보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위 그 보좌관이나 이제 지지하는 분들을 보면 지금 굉장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디펜스하려고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을 생각했을 때 미국에서는 공화당은 이제 밀리터리 이제 군 부대나 이런 것에 굉장히 이제 그렇죠. 우호적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은 굉장히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폴리스는 굉장히 안타이 폴리스로 바뀌고는 있지만 군에 대해서는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굉장히 이제 파시티브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최근 경업주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두 후보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조 바이든 후보, 이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유권자들 자칫하다가는 또 지난 2016년 대선 결과가 재현될 수 있다라는 이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최근 여러 경합주 여론조사가 좁혀지고 있는 것은 팩트 있는데요. 근데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도 이제 48대 48,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여론조사 결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나가면 2016년 힐러리 클린턴 후보 그와 이제 도널드 트럼프 그 당시 후보 이렇게 이제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는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2020년에 대해서는 많이 다릅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일단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없습니다. 네, 어디서 없고요. 그리고 이제 경합주 중에 가장 큰 선거인단 표를 가지고 있는 플로리다주를 이제 살펴를 보면요. 이제 지난 선거에서는 트럼프 그 당시 후보가 플로리다 시니어들에게 57대 40으로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바이든 후보가 49%, 이거는 시니어들만 봤을 때요. 49%, 트럼프 대통령 48%. 굉장히 물론 뭐 1%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지난 대선과는 많이 흐름이 달라졌다는 것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청취자분의 그 댓글들을 보면은 의문점이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민주당의 경제 정책은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려주면 좋겠다 하시거든요. 민주당의 경제 정책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의 경제 정책은 사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이제 연방 하원에서 지난 5월에 통과가 된 히어로즈 액트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이제 버젯은 한 3 트릴리언 달러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지금 7월 말까지 지급이 됐던 600불의 연방 그 EDD 실업수당 지원금을 이제 1월까지 연장을 한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PPP를 다시 한번 세컨드 라운드 PPP를 이제 페이체크 프로텍션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리스타트를 하자. 그리고 지금 공화당과 굉장히 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로컬 정부를 지원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LA시나 LA 카운티 이런 곳들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공화당 쪽에서는 로컬 정부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그 금액을 굉장히 줄여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것의 의미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숨어 있는 속뜻은 그러면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을 더 그 경제적으로 보강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이제 민주당은 확실히 이제 중산층 미들 클래스 포커스된 정책을 이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공화당에서는
지금 팬데믹 상황인데도 본인들의 이제 기존의 이제 공화당에서 팔로우하거나 아니면 지지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공화당 입장은 이제 3 트릴리언 달러를 통과를 하면 이게 너무 큰 이제 그 빚이 되지 않느냐. 이제 미국 정부가 부담하기엔 너무 크다. 저번에 이제 여러 법안을 통해서 충분한 돈을 풀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민주당 생각은 완전 다릅니다. 아직도 비상사태이고 수백만 명의 이제 국민들이 이제 취업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사태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도와야 된다. 충분히 이것은 이제 대선의 양당 모두 이제 특히 공화당은 러스트 벨트나 이제 보수 성향이 있는 지지층들에게 투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계속 푸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1월 3일 대선일이 되면은 우리 스티브 강 회장께서는 저희 라디오 코리아를 방문하셔서 이 개표 방송을 이제 같이 또 봐야 될 그러한 상황인데 네. 4년 전처럼 충격을 받지 않았으면 좋으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에는 제 얼굴이 하얀색으로 안 바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일정이나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자관 그러한 예상이 맞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회장이셨습니다.